AT비전에서 진행하고 있는 여러 브랜드 수주회 현장에서 와서 유통하는 브랜드에 대해 소개를 먼저 받은 상황이고요. 온 김에 지금 또 허신구 대표님하고 같이 매장 한번 소개를 AT비전 소개를 하는 영상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명동입니다. 아유, 또 허신구 대표님 내려오고 계시네요. 안녕하세요. 지금 바로 찍는 거야. 아 그래요? 지금 정리 같은 거 안 돼 있을 텐데? 아유, 되게 멋있습니다. AT비전은 어떤 쇼일까요? ATV가 어떤 뭐 스타일의 그런 특정 스타일을 가리지 않고 되게 다양한 카테고리를 그리고 다양한 뭐 신진 디자이너라든지 뭐 글로벌 브랜드라든지 그런 뭐 국내 브랜드뿐만 아니라 좀 저희와 색깔이 맞는 그런 브랜드들 그리고 그런 제품들을 이렇게 한 공간에서 볼 수 있고 그런 도화지 같은 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멋있는 샵입니다. 지금 목걸이 하고 계신 것도 지금 하시는 이거는 그 네이티브 아메리칸 주얼리. 스테인 이건 비즈. 비즈. 네. 그 70년대 그 데드스탁 제품인데. 또 여전히 빈티지 좋아하시는군요. 저 좋아하죠. 그 뭐 보셨어요? 좀? 아니 사실 바로 올라가서 수주 이제 왜냐면 아까 불이 다 꺼져 있는 상태여갖고 이제 바로 올라가서 수주했고 지금 이제 처음으로 보는 너무너무 잘하고 있어서 진짜 뿌듯하고 행복하고 형 덕이에요. 뭘 또 내 덕이야. 큰 그런 계단과 같은 역할을 또 해주셔가지고 밀가루과 같은. 아닙니다. 브랜드가 되게 많아요. 엄청 네, 많아요. 공간이 지금 다 디스플레이가 안 돼 있어가지고 그 양해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지금 오픈 전이어서 좀 정리가 좀 안 돼 있는데 그런 부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여성 브랜드 나마체코. 아니 이거는 이제 나마체코나. 유니섹스긴 한데 네. 지금 저희는 맨즈만 들어와 있고 원래 여성도 있어요. 나마체코 멋있다. 멋있죠. 진짜 멋있다. 그 이번 시즌은 약간 그 이제 서브컬처 그 언더그라운드 뭐 70년대 그 브리티시 락 있잖아요. 그런 친구 7, 80년대 거기에 이제 베이스를 둬가지고 이번 컬렉션 그래서 이거 보시면은 펑크 쪽들 이제 머리에서 왕관 받은 이거? 그걸 이제 소재가 되게 나마체코식으로 해서 잘 풀어냈어. 확실히 요즘엔 좀 느끼는 게 예전에 우리가 일본 브랜드 위주였다고 하면은 이제 유럽이나 미국 쪽 브랜드들이 더 엄청 올라온다는 느낌이 들어요. 맞아. 그러니까 저도 일본 브랜드를 아직도 너무 좋아하는데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저희 세대 때 그쵸. 이야기 요즘 말이 조심스럽긴 한데 아니, 그래서 시대가 많이 변했어요. 많이 변했어. 네, 많이 변해서 좀 근데 형도 아시겠지만 저희가 사실 그 당시 때 거기에 오히려 집중만 했을 뿐이지 세계적으로 활동하는 디자이너들은 엄청 많았지. 건재하고 있었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우라우라에 빠져 있었을 때도 랍 시몬스는 맞아. 뭐 유럽 그런 전 세계적으로 잘 나가려고 하고 있는 이제 막 그런 새내기였죠. 맞아. 에디 슬리먼은 이미 그때부터 잘 나왔어. 그렇죠. 그래서 뭐 저희가 사실 그쪽에 집중을 안 했을 뿐이지 그쪽에 많이 확실히 빠져 이제 있었지. 글로벌 브랜드들이 많이 평준화돼 있는 느낌이 맞아요, 들어요. 요즘에. 맞아요. 그리고 요즘 친구들 자체도 되게 넓게 많이 맞아. 와서 이게 온라인이 되게 커졌잖아요. 저희 때랑은 다르게.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 정보 습득 속도도 너무 빨라지고 해서 나도 가끔 라이브 같은 거 하다 보면 나보다 훨씬 많이 알아. 그러니까 이제 나는 뭐 안다고 말을 못 할 것 같아. 왜냐면 젊은 친구들이 훨씬 많이 알기 때문에 거기서 오히려 더 흡수를 해야 되지. 더 이상 우리가 막 누굴 가르칠 입장이 아닌 거야. 그쵸 그쵸. 항상 배우면서 계속 저희도 고객님들한테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진짜 많이 배워야 됩니다. 근데 이거는 진짜 해외에서 특히 우리가 가장 많이 가는 일본에서도 많이 발행하고 있잖아요. 되게 메이저 샵들도 다 표기하고 있고. 저도 우리는 예전에 마케니스터체를 가면 댐지나 유나이티드 에로즈라든가 이런 데 가서 봤다고 하면 사실 많이 달라졌잖아요. 더 이상 그곳은 멋있지가 않게 느껴지니까 이제는 그레이시나 르비앙이라든가 로얄 프레시라든가 그런 데서 저는 좀 많이 좀 배워요. 되게 진보적이죠. 네, 근데 지금 느끼지는 않으시겠지만 우리 허신구 대표님도 학부형입니다. 네. 저도 초등학교 학부형. 네.
시간 빠르네 진짜. 우리 둘째는 뭐 내가 좀 데미지 가고 있는 옷을 좋아하잖아. 지 양말 빵꾸난 거 보더니 아빠 주면 좋아한다고. 아니 그 형이랑 그 호철이 형의 그 자녀분들이 그 스타일링한 거 보면 딱 주니어 같은 딱 그 형들의 주니어 같은 느낌이 딱 들더라고. 그리고 나는 사실 근데 요즘에는 그냥 어차피 얘가 가리니까 그냥 네가 알아서 이거 하고 난 이제 신경을 안 써. 이준택님도 지금 신진 이제 우리나라 브랜드잖아요. 그 준태 씨가 예전에 저기 노클레임에 있던 준태 씨 맞잖아요. 맞아. 왜냐면 전에 웰코 그때 팝업 했을 때 우리가 그때 노클레임에서 한번 한 적 있었잖아요. 그 당시 준태 씨가 세일즈를 그때 웰코 세일즈를 또 그때 기억나는데 그러고 나서 준태 씨가 유학을 갔다 와서 이제 이런 멋있는 또 브랜드를 세인트 마틴이죠. 세인트 마틴을 이제 다녀오신 뒤에 이렇게 또 멋있는 컬렉션 브랜드 디자이너가 되어서 너무 신기한 거 같아. 그러니까 이게 옷을 좋아하면은 그러니까 아유 형도 이렇게 보면 좀 놀랍지 않아요? 그 당시 때 이제 뭔가 그렇게 이제 있던 분들이 그치. 지금은 또 되게 상황이 또 많이 바뀌어가지고. 근데 진짜로 이게 꾸준히 노력하는 사람과 그 멈춰있는 사람의 차이인 것 같기도 하고 나도 솔직히 지금 내 스타일이 그때 나와는 너무 많이 달라졌잖아. 다른 걸 왜냐면 재미가 없으면 그냥 거기서 옮겨가는 용기도 필요하다 생각해. 맞아요. 왜냐면 우린 예전에 다 부츠만 신었어요. 지금 허신구 대표님도 저기 막 맥키노 코트 입으시고 그냥 저기 인디아나 존스 같은 분이셨는데 이렇게 다 변해요. 근데 근본은 옷을 다 좋아한다는 건 동일하지만 계속 자기 스타일 찾아가는 과정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뭐 저도 사실 입는 그런 아웃핏만 달라졌을 뿐이지 그런 아메리칸 빈티지 같은 거 계속 좋아요. 아직도 좋아요. 꾸준히 왜냐면 그게 또 모든 옷의 원형이라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진짜 되게 브랜드의 바운더리가 너무 넓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맞아요. 그래서 어디에 국한되고 싶지 않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맞아. 흐름에 되게 뭔가 습자지 같이 네. 뭔가 이렇게 잘 스며들 수 있는 네. 뭐 10년이 지나도 네. 계속 그 흐름 안에 있는 네. 그런 샵이 되고 싶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예전에는 좀 그 매니악한 사람들 보면서 멋있다고 하고 동경을 했다고 하면은 또 달라진 거야. 다 계속 변화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저도 뭐 신진 디자이너라든지 그런 규모를 떠나서 인디펜던트한 브랜드들도 많이 계속 보고 주변에 이제 좀 지금의 세대 분들이랑도의 그런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좀 그런 것들에 대한 정보를 많이 얻으려고 하고. 근데 옷 좋아하는 거는 그런 분들이나 지금 저희는 똑같다 보니까 맞아요. 뭘 이야기하건 옷에 대한 그런 공통된 주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재밌어. 재밌지. 계속 배우는 거야. 와, 이런 방식으로 접근할 수 있구나. 그런 접근 방식부터 시작해갖고 그러니까 계속 내가 진짜 너무 꽉 막히게 너무 틀 안에 살았다라고 하는 생각을 자주 해요. 그래서 어쨌든 저희도 이제 저희 수주회를 다니면서 거기서 그러니까 예전에는 저희가 수주회 가면 다 저보다 나이가 많은 디렉터님과 디자이너 분들이셨지만 사실 지금은 수주회 가면 저희보다 훨씬 젊은 디자이너와 디렉터 분들이 있으면서 영향을 많이 받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게 있구나라고 하는 거를. 그리고 국내 브랜드들도 지금은 해외에서 좀 많이 러브콜도 많이 받고 인정을 좀 많이 받아서 달라진 세상이 너무 좋아요. 더 잘 됐으면 좋겠어요. 맞아. 계속 잘 될 것 같고 이게 그러니까 K-팝이라는 것과 또 맞물린 것도 있는 것 같고 여러 가지로 진짜 지금은 한국에 좀 이제 사실 우리나라는 패션으로 되게 많이 도태됐다고 했었잖아요. 우리 예전에 우리의 인식은. 근데 지금 오히려 한국에서 한국 브랜드를 이제 그 커뮤니티나 뭐 그런 친구들이 좀 많이 비하를 하는데 오히려 외국에서는 되게 리스펙 받는 브랜드. 그게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되게 크게 왔던 적이 한 번 있는 게 그게 되게 오래됐어요. 올해 한 7, 8년가 됐나 봐. 근데 보통 이제 한국 음악이라든지 한국 패션에 대해서 되게 저희와 같은 그런 세대들은 되게 엄청나게 보수적으로 안
사대주의. 사대주의에 빠져 그쵸. 있었잖아요. 근데 내가 너무나도 존경하는 그런 디자이너가 국내 이제 K-pop 아티스트가 자기 거 입은 거 보고서 이제 인스타그램 포스팅을 한 거예요. 거기서 저는 엄청 크게 왔었거든요. 그게 오래됐어, 되게. 오래됐는데 와, 그거 보면서 와, 내가 진짜 나의 아이돌이라고 생각했던 그 그런 사람도? 디자이너가 그런 K-pop 아티스트들을 너무나도 이렇게 입어준 거에 대해서 고마워서 올리는 걸 보면서 아, 확실히 나도 변해야 되겠다라는 맞아.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진짜로 그런 브랜드들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존경하는 디자이너들도 지금 K-pop 일색이에요 다. 그들도 뭐 이 음악 들었는데 뭐 존나 좋다 막 이렇게 올리고 그리고 계속 포스팅하는 게 BTS라든가 진짜 우리나라 이제 뮤지션들을 계속 입는 거에 대해서 리스펙을 보이는 걸 보면서 좀 뿌듯한 부분도 있죠. 한국이 이제는 더 이상 문화적으로 후진국이 아닌 이제 선진국으로의 반열에 더 오를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었으니 우리도 깨어나서 좀 더 멋있는 거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라고. 맞아요. 저는 가쿠로가 사실 너무 좋았어요. 가쿠로. 진짜 그거를 지금 저기 우리 후신구 대표님께서 디렉팅 하셨죠? 디자인과. 그때 진짜 센세이션한 디자인들을 보고 실제로 일본에서도 그 당시에 메이저 샵에서도 가쿠를 바잉해서 판매를 했었는데 이제 중단을 하신 건 너무 바쁘니까 도저히 안 되셨죠? 바잉도 해야 되고 뭐 다른 것도 준비해야 되고 회사가 커지는 그 시점이라 저는 솔직히 개인적으로 가쿠로가 다시 부활을 하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런 이야기를 너무 많이 봤거든요. 사실 맞는데 지금은 안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신진분들이 너무 잘해요. 지금의 세대분들이 너무 잘해서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도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네. 많이 네. 있는데 충분히 지금 세대분들이 너무 잘하고 있고 지금 너무 멋있게 잘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저 마이웨이 잘 보고 있는데 이렇게 또 나오게 해주셔서 마웨이. 지금 호천호천 정신 없어 지금 좀? 매장 소개 좀 매장 소개요? 무슨 해달면 그 둘이 얘기하고 있으니까.